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은 진짜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오히려 엑스맨으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 제가 봤을 때 문영배. 아니요. 예? 두 명을 딱 꼽으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죄, 윤 대통령은 지금 탄핵 심판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형사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내란죄 이제 그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 재판장인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제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날 모두 있었느냐? 구속 취소 신문 기일도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그날 뭘 갖다가 잡았느냐?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 변론 기일을 잡았어요. 잡았죠. 그런데 누가 먼저 잡았습니까? 헌재가 먼저 잡았습니까? 아니면은 저기 그 서울고등법원이 먼저 잡았습니까? 서울고등법원이 먼저 잡았다고요. 잡았죠. 뻔히 그날 그 공판 준비 기일이 있고 심지어 구속 취소 신문 기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문영배 재판관은 그 이른바 소송 지휘권이라고 하는 걸 행사해가지고 그날 그 심리지 기일을 잡았어요.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런 게 어디 있느냐. 일반 재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. 만약에 제가 재판이 2개 걸리잖아요. 그럼 판사님한테 이거 무지무지하게 그 중요한 재판이니까 좀 기일을 갖다가 일주일만이라도 연기해달라고. 그렇게 이야기하면 90% 이상의 판사님은 다 받아줍니다. 받아주죠. 그런데 이제 문영배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? 그 재판을 연기시켜줬어요. 얼마나 연기해줬습니까? 1시간. 1시간 연기해줬어요. 왜 그랬습니까? 이게 문영배 그 재판관이 판사 생활 한 30년 한 사람인데 본인이 뭐 단독 판사하고 그 부장 판사하고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재판 진행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? 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왜 그랬는가? 지금 생각해 보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 변론 종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변론 종결보다 하루라도 빨라야 된다. 그래서 진짜로 2월 25일 날 그 변론 종결하고 그다음에 2월 26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였어요. 서울고등법원에서 우리는 재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월 26일 뭐 2월 19일 어쩌고 저쩌고 딱 다 그 시간표가 나와 있었는데 그 시간표 보고 나는 하루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. 그렇게 서두르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 계속 그 언제 선고가 나올지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잖아요. 그거는 체해서 그래요. 탄핵 심리 절차가 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.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. 급하게 먹어서 그렇죠. 뭐. 네네. 급하게 소화 잘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급하게 먹었어요. 네네. 음식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. 그러니까 다 급했어요. 공수처도 급했고 국회 우원식 국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은 진짜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뭐 예컨대 전한길 씨한테도 대통령 고맙다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인호 교수님 저기 중대 로스쿨에 네. 진짜 이인호 교수님이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갖다가 했고 허영 그다음에 교수님. 든든한 지주가 됐던 게 허영 교수님 이런 분들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오히려 엑스맨으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 제가 봤을 때 문영배. 또 아니요. 예? 두 명을 딱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오동훈이고요. 와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원식이에요.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막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40여 개에 대한 권한쟁의 결정을 그 제대로 조금 한 번만 더 생각해가지고 이게 내가 빨리 해야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야지라고 하면서 막 헌법재판소 막 띠릭띠릭 달려가다가 뭔가 이상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. 국회의장이 하는 게 아니지. 그렇죠. 이거는 국회가 하는 거지 하면서 다시 차 돌려 해가지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리고 나서 있으면 제 생각에 2월 3일에 마흔여 결정 나왔습니다. 나왔죠. 2월 3일에 마흔여 결정 나왔으면 최상목이 임명 안 할 방도가 없어요. 없죠. 왜냐하면 그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2월 3일일 때는요. 변론 준비기일 딱 한 번 했을 때예요. 네.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리가 어떻게 됐느냐? 12월 27일 날 그 시작돼 가지고 탄핵 소추돼 가지고 1월 13일 날 변론 준비기일 1차, 2차 변론 준비기일이 2월 5일이었어요. 네. 그러니까 2차 변론 준비기일도 하기 전이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언제 나올지 하세월이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있으면 한덕수 총리 나옵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.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. 2월 3일 날 선고가 나왔으면.
40억이 들어왔으면 게임 끝났어요. 제가 봤을 때 3월 14일에 선고가 됐었을 거예요. 인용으로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원식이 막 그렇게 우원식 의장님이 막 그렇게 급하게 하다가 체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선고가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그런 와중에 뭐가 있었습니까? 홍장원 메모 이상하다는 거 나왔죠. 그 다음에 TV조선에서 특종이 있었잖아요. 뭐죠?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런 네. 것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쭉 미치면서 그러면서 특히 헌법재판관들한테도 야 우리가 곽종근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아니, 딱 보면 이상했어요. 왜 이상했느냐? 증인 뭐 이게 저는 증인서 본 적은 없는데 변호사니까 뭐 이런저런 증인 신문 같은 거 많이 해보잖아요. 증인 신문 할 때 이런 거 들고 가면 안 됩니다. 이런 서류 같은 거 딱 어떤 사람은 들고 와요. 그래서 판사님이 이거 뭡니까? 그러면 막 줄줄줄 읽으려고 그래요. 그러면 안 되죠. 증인 이거 덮으세요. 예. 이거는 증언은 당신 머릿속에 기억 있는 속에 거라는 있는 거지 거죠. 예. 이거 보면서 하는 게 이게 무슨 증언이냐. 그런데 딱 보니까 곽종근이 증언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. 뭐 이건 그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? 그리고 재판관들이 물어보니까 제가 자수서에다가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. 그 이야기 했잖아요. 그 이야기는 뭔가 저 사람 손 탔다. 이런 느낌을 확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T조에서 특종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게 그러니까 인용 판결을 쓰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진 거예요. 왜냐하면 홍장원 메모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. 곽종근의 그 진술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다 끌어내라고 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이다. 이렇게 해서 딱 끝낼 수 있었는데 홍장원 메모에 의하면 이러려고 했는데 홍장원 메모 믿기 어렵네. 곽종근이 이렇게 진술을 갖다가 하고 뭐 조지호도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곽종근 진술이 손탄 것 같네. 그러니까 인용 그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4명은 무조건 하지. 4명은 뭐 그런 거 어딨어. 그냥 없는 증거라도 만들어가지고 4명은 인용 결정을 할 건데 나머지 4명은 그래도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명색이 헌법재판관인데 내가 재판을 30년 했는데 어떻게 저런 증거를 두고 내가 그 인용 결정을 쓰겠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